목포화재 카이로 방입니다. 오늘도 모닝 라이딩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요일 아침 모닝 라이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벽 시간 모닝 라이딩을 주로 합니다. 일단 목적지 나온 건 아니고요, 한번 아침에 이렇게 라이딩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항상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늙어서 그런가 이제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보통 8시 반에서 9시에 일어나니까 지금 6시니까 어떻게 보면 2시간 반 정도의 저의 자유시간이 되겠죠. 유부남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애기 엄마와 애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 저의 어떻게 보면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눈 뜨면 전화 주겠죠. 또 어디 갔냐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볼트 게이지는 65.9V고 풀 충전이 요새 67.4V로 알고 있는데 69.9V면 거의 100%에 가까운 퍼센트 잔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배터리 게이지로 봤을 때도 100%가 확인됐고요. 오,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시원합니다. 오케이. F1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발이 좋고 와트수가 좋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도 주행이 추가되기 때문에 룸밀러 같은 경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차량이 이제 저 같은 경우 풀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풀페이스를 쓰게 되면 이 어깨 숄더 확인이라는데 정확한 숄더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룸밀러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약간 그 숄더 체킹을 해준 게, 룸밀러가 없으면 좀 불안한 감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본으로 해선 그 자토바이를 갖고 와서 최초로 먼저 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방향 지시등인데, F1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라이트 튜닝을 했을 때는 비상 깜빡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선을 따거나 연결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방향 지시등의 튜닝을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해선 제가 이제 자토바이 튜닝을 하면은 룸밀러예요. 항상 그 자토바이 같은 경우 공도주행, 갓길 공도주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룸밀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철칙을 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풀페이스를 쓰게 되면은 숄더 체킹을 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룸밀러로 확인하고 숄더 체킹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의 운전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오히려 딸배라고 하죠. 오토바이 배달하신 분들이 신호위반을 많이 하지, 자동차 쪽으로 봤을 때는 신호위반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부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데, 우리 그 배달하시는 그 형님들이 딸배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자토바이인 저희들까지 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여튼 그렇다. 우후, 시원합니다. 본사에서 저번에 배터리 측정을 했죠. 뭐 춘천 가는 영상을 찍었던데 보니까는 배터리 30A 기준 하나랑 풀 스로틀 기준 45km를 달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 배터리로 60A이기 때문에 풀 스로틀 기준에 이론상으로는 90km 이상은 무조건 간다. 그러나 자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2개를 끼게 되면 그 배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풀 스로틀 기준으로 100km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간에 제가 이제 파스로도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40-50km 기준에서 파스 겸 스로틀 하면 한 120에서 15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충분히 제가 운행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체인 것 같아요. 장거리 쪽으로도 봐서. 배터리가 이제 삼성 배터리죠. 삼성셀의 이하나 700 배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지금 4.4km 주행을 했는데 96% 5% 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고출력 기체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좀 활용을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다 보니까 목포 크게 한 바퀴 돌아도 30km에 안 짜기 때문에 풀 스로틀로 조지고 다녀도 뭐 배터리에 부담감은 없다. 공도에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뭐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터크발이나 힘이 좋기 때문에 뭐 오르막이건 어디든 충분히 가능하죠. 이 정도면 뭐 자토바이 뭐 기체가 우베 같거나 뭐 기체가 스펙이 좀 낮은 애들이 이제 뭐 언덕 테스트라든가 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건 고스펙이다 보니까 굳이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출력이 나온다. 뭐 목포에서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서울로 따지면 북악 스카이 정도의 길이 있어요. 목포의 부주산이라고. 그 주행을 해봤는데 뭐 부담 없이 출력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쪽보다는 이제 목포 쪽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목포 쪽 그 라이딩 코스 쪽으로 해서, 원래는 저기 평화원 쪽으로 가는데 오늘 이제 갓바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차들을 먼저 보내고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뭐 갓길 주선 원칙이나 이제 방향 지시 등을 설치했을 때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선을 물어줄 수 있다는 거. 우후, 라이딩 코스로 여기가 좋죠. 목포 라이딩 코스로 갓바위를 끼고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 만조네, 만조. 너무 개운하고 좋네요. 와,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 F1 경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키가 17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팅 포지션이 딱 보면은 딱 시팅했을 때 무릎이 살짝 굽어질 정도로 시팅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리가 솔직히 좀 긴 편이라, 그나마 174여도 다리가 좀 긴 편이라 섰을 때 무난하게 다리에 착지가 좋습니다.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도 160, 155 이상 155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생각이 들고 있고,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니까. 시팅 포지션이 저 같은 경우는 앞에보다는 약간 뒤쪽에 앉는 게 저 페달링 하기도 좀 더 편하더라고요. 패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상상만 하면은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자체 그 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정으로 사이드렉이라든가 뭐 F1의 최대 이제 제 기준으로서 단점이 됐었던 시원 머드가드의 역할을 100% 수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짧아서. 근데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롱 머드가드가 출시되었는데, 뭐 다음 기체부터 그게 뭐 튜닝 용품으로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순정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튜닝 용품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윙패드 쪽에서 자체적으로 버블비 가부항을 선택해 가지고 콜라보 한 것 같긴 하던데, 너무 이뻐 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오게 되면은 제가 장착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와, 좋네요.
저게 이제 중상학도 저 끝에 유달산인데 오늘 유달산까지 좀 가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선창 쪽으로 해서 유달산 쪽 대만동 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초속 마이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 그게 있기 때문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 오씨, 갈매기가 이라고 커본데. 오후. F1 같은 경우 이 핸들바 길이가 70 정도 되는데 70 이상부터는 핸들링을 했을 때 불편감이 없습니다. 조향을 했을 때 상당히 70부터는 긴 편에 속하고, 짧은 거 있어요. 이렇게 짧은 것들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핸들 조향이라고 70cm 이상은 돼야 되고, 단점으로는 타보다 핸들 그립이 10cm 밖에 안 돼요. 10cm다 보니까 바 핸들을 달 때 좀 불편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들바 자체를 순정이 아닌 사제 핸들바를 해서 13cm 짜리 핸들바를 해서 끝에 핸드 밀러를 달았거든요. 이건 고정 형식으로 이게 장착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SP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 형식으로 했고, 핸드폰을 끼웠다 벗겼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이 구조가 제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시인성이 좋은 계기판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같이 고정형으로 저는 해버렸거든요. 딱 이라고 주행했을 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좋고, 시인성이 상당히 이게 안정화된 세팅인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트 게이지를 하려고 좀 더 위쪽으로 올린 것도 있어요. 보통 내려와 있는데 좀 더 위로 올리면서 저는 키 케이스를 가운데다 두고 볼트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주행을 하려고 센터에 딱 좀 안정감 있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대교로 해서 이렇게 쓱 주행을 해 볼게요. 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네요. 목포시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바닷가 끼고 또 뭔가를 조경을 하려고 좌회전 깜빡이 넣고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달산을 끼고 목포대교, 이야, 짱이죠 이쪽이. 오, 커피도 한잔 때렸고, 유달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복귀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후, 엄청 시원합니다. 7시 정도 됐는데 아직은 굉장히 시원하네요. 여기서 커피숍을 끼고 좌회전으로 해서 유달산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필 굉장하죠. 페달링으로 살살, 풀 스로틀로도 갈 수 있는데 살살 계속 어필 구간입니다. 속도는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는 와트 수가 토크발이 좋고 3000와트급 이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덕도 다 치고 올라갈 수 있죠. 솔직히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힐링 라이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바 오케이. 자, 유달산 진입. 앞에 보이는 이제 유달산 건너면 노족봉이고, 노족봉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작전회의를 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노족봉이 되겠습니다. 유달산에 도착했고요. 유달산을 끼고 크게 한 바퀴 돌고 자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유달산 라이딩입니다. 고! 유달산 라이딩길이 꾸불꾸불 어필 다운힐 쪽으로는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게 와인딩 치기가 좋아요. 좋습니다. 코스가 오! 시원합니다. 너무 좋네요. 터널이 오케이. 우후. 다운힐 속도를 좀 줄이고 밴딩 이 맛이죠. 밴딩 오케이. 우후. 일단 차가 많이 없으니까 맘 놓고 젖어도 되고, 내가 위반만 하지 않고 속도 쪽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만 되면은 사고의 위험이 그닥 크게 있진 않아요. 사고라는 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많지만 타 지역길에 확률이 적합니다. 확률이. 거의 힐링 라이딩이죠. 혼자 나왔지만 상당히 좋아요. 이런 아침에 딱 아무 생각 없이 라이딩 하는 게 좋죠. 목포시가 다 보이네요. 유달산이다 보니까. 우후. 해상 케이블카 한번 가볼까요? 해상 케이블카도 밴딩 코너링 와 너무 좋다. 해상 케이블카도 한번 가볼게요. 쇼바 우후.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국내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죠. 목포가. 오 케이블카 그네 한번 타고 갈까요? 그네 한번 타자. 여기 오면 항상 애들만 타고 내가 타지를 못했는데 한번 여기서 케이블카 앞에 그네가 있는데 한번 타볼게요. 야, 나름 느낌 있겠는데. 이거 뭐야? 왜 이러나죠? 우! 하다 재밌네요. 우! 와우, 재밌네요. 졸라 재밌네. 으자자자.
자, 그냥 탔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볼게요. 저 파스 5단에 놓고 스로틀을 해도 그게 원래 이제 와트수가 너무 팍 치고 나가거나 그러면 앞바퀴 들리거나, 저 소론 같은 경우는 저 와트수가 엄청 높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원리 되거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 자전거 쪽 치고는 와트수가 높은 편인데, 슬로우 스타트는 아닌데 파스를 당겼을 때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치고 나가긴 하는데 위험할 정도의 그런 스로틀 반응은 아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로틀 반응입니다. 슬로우 스타트는 아닌데 충분히 이 정도면 자전거만 타더라도 오토바이 한 번쯤은 타봤을 유저분 같은 경우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힘이다. 해볼까요? 스로틀로만, 기아 5단이거든요 스로틀로만 한번 가볼게요. 반응 속도가요 충분히 반응할 정도. 그 다음에 한 2-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쑥 하고 나갑니다.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뭐 계기판상으로도 깜빡이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는 실수를 한 번씩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목포화재 카이로 가겠습니다.